반갑습니다. 자, 윈도우 OS 기반의 노트북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중 하나는 바로 레이저 블레이드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의 맥북이라고 불릴 만큼 탄탄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 제품인데요. 최근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레이저 블레이드라고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젠과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품고 등장한 레이저 블레이드 16 R9 Gen5 R5090 모델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어차피 레이저 블레이드 거기에 지포스 RTX 5090을 탑재한 최신형, 벌써 뭐 느낌 오실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가격을 가진 제품일 거라는 건 말이죠. 자,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610만 원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뽐뿌 받지 마시고 뽐뿌 받으실 일도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편하게 그냥 아이 쇼핑하는 느낌으로 이 제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트북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두께입니다. 레이저 블레이드는 그다지 얇은 두께를 자랑하던 스타일을 갖춘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제품을 내놓지도 않지만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두께와 무게라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보여줬었는데 이 모델은 지금까지 출시된 그 어떤 블레이드보다도 얇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블레이드를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었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블레이드의 두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얇아요. 심플한 디자인에 블랙 컬러 마감 그리고 제품 상단에 위치한 트리플 헤디드 스네이크 로고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 노트북이 블레이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자인만으로는 제품이 신형인지 구형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블레이드만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판 중앙에 있는 레이저 로고, 트리플 헤디드 스네이크라고 하죠. 이 로고가 있는데 이건 녹색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용하든 뱀독에 물렸다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함과 동시에 또 주변에 뱀독을 전파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죠. 상판 로고 조명이 만약 부담스러우시면 끌 수도 있고요. 혹은 좀 더 관심을 끄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깜빡임 모드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중앙으로 윈도우 헬로우를 전하는 웹캠 및 듀얼 어레인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블레이드 모델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던 이 해킹 방지용 프라이빗 셔터가 이 모델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얇은 상판 두께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블레이드 제품들에서 지원했었던 그리고 최근 노트북 트렌드상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이 빠져 있다는 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키보드는 당연히 펜타그래프 방식을 탑재를 했겠죠. 키스트로크 거리가 조금 더 길어져서 기존 블레이드의 키보드 타건감보다는 조금 더 타건 쪽에서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펜타그래프의 그 바닥치는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터치패드는 광폭 글라스 패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기존 블레이드 노트북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넓은 터치패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델도 동일해요. 그 하단 부분에 또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사용 시 상당히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의 무게는 실측 기준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어댑터와 함께 휴대할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댑터와 함께 휴대한다면 좀 무게가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제품 자체 무게만 두고 본다면 아주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무거운 녀석도 아니기 때문에 근육량이 좀 적은 분들한테는 휴대하면서 근성장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12코어 24스레드 AMD Ryzen AI9 HX370을 탑재했습니다. 메모리는 32GB 용량의 LPDDR5X 8000MHz,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90 랩탑 버전이, 그리고 스토리지는 2T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Wi-Fi 7, 블루투스 5.4를 지원합니다. 이 모델은 OLED,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560에 1600, QHD 플러스 해상도의 0.2ms 응답 속도, 그리고 60Hz와 240Hz의 가변 주사율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칼멘 인증을 받은 사전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입출력 포트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와 USB 3.2 Gen 2 A 타입 포트가 2개, 그리고 USB 4C 타입 포트 하나, 그리고 오디오 콘 포트. 우측으로 UHS-2 SD 카드 리더와 USB 4C 타입 포트 하나, USB 3.2 Gen 2 A 타입 포트가 하나, 그리고 HDMI 2.1 포트와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입출력 포트는 C 타입이 2개, A 타입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제품 성능을 감안해 볼 때 이 데스크 셋업으로도 사용하는 걸 또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다양한 주변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또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를 보면 다양한 디스플레이 프리셋이 있는데 일단 테스트는 네이티브 프리셋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색상 전역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OLED 모델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색상 전역 값을 보면 작업용이 굉장히 특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측정된 패널 밝기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OLED 패널은 탑 패널 대비 이제 밝기 값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OLED 패널을 탑재한 이전 블레이드 모델 대비 본다면 확실히 패널이 좀 많이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밝기 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측정된 색상 정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예상을 했었지만 디스플레이 부분은 뭐 딱히 깔 게 없습니다. 뭐 기존에도 레이저 블레이드 OLED 모델들은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제품 이제 성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도 기존 블레이드처럼 시냅스에서 몇 가지 성능 관련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밸런스, 무음, 성능, 커스텀 이렇게 4가지 프리셋을 제공을 해요. 자, 성능 관련 테스트는 성능 프리셋을 기준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 편집 및 사진 편집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언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이전에 테스트했었던 다른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포토 에디팅 성능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출시된 8945HS를 탑재한 블레이드 14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비디오 에디팅 성능에서는 굉장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CPU 기준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이제 영상 편집에서는 대부분 GPU 렌더링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GPU 렌더링에서는 어떤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RTX 4090을 탑재했었던 작년 2024년형 블레이드 18 모델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GPU 렌더링에서는 영상 편집 벤치 결과는 약 2배의 성능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성능 차이는 GPU 성능, RTX 5090의 그 성능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영상 편집용으로 본다면 굉장한 고성능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PC마크테는 여러 상황별 전반적인 PC의 성능 작업을 살펴보는 벤치 테스트인데요. 테스트 결과를 보면 작년에 출시된 이 블레이드 중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 18보다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모델 기준 이 라이젠 베이스의 블레이드와 비교해 본다면 또 높은 점수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3D마크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점수는 말씀드리지만 노트북에 탑재된 그래픽 카드는 데스크탑에 탑재되는 그래픽 카드와 이게 동일한 라인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즉 이 모델은 RTX 5090을 탑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데스크탑에 장착되는 RTX 5090과 동일한 녀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타임스파이 테스트 결과 중 그래픽 스코어 쪽을 살펴보면 22,785점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만 두고 본다면 대탑 버전의 RTX 5070급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K 정도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살펴보면 이것도 그래픽 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5070급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신 테스트인 스틸 노매드로 가면 조금 재밌어지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507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최대 TGP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커스텀 설정할 경우 최대 160W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RTX 500 랩탑 버전의 성능을 그냥 로스 없이, 손실 없이 끌어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게이밍 퍼포먼스는 어땠을까요? 자, 최신 게임 듄 어웨이크닝을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이 게임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의 최신 기술인 DLSS4를 지원합니다. 게임 옵션을 보면 DLSS4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듄 어웨이크닝은 사양을 많이 잡아먹는 고사양 게임으로도 유명하죠. 풀 옵션으로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했을 때 사실 노트북에서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구동하는 게 되나 싶을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노트북으로 저 정도 프레임 뽑으면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대를 생각을 한다면 작업용으로 그리고 게임은 그냥 부가적인 어떤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자, 다음으로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는 이전 모델에서 쿨링 성능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AMD 라이젠 모델들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더라도 쿨링 부분에서 아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게 발열 및 소음 쪽으로 본다면 라이젠 라인업이 인텔 베이스 모델들보다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은 기존의 이제 블레이드 라이젠 모델들의 어떤 그런 쿨링 소음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정숙한 소음들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품 두께를 감안을 해봤을 때 이 두께로 나왔는데 저런 팬소리다.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조용합니다. 이 정도면 뭐 발열과 소음 쪽이 신경 쓰여서 라이젠 노트북 쓰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에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치 테스트 중 확인한 열화상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을 때도 손이 주로 닿는 부분은 쾌적하게 온도를 유지했고요. 열 배출구 쪽으로만 열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하단면을 보면 중앙 쪽으로 좀 열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져보면 좀 열감이 있습니다. 무릎에 올려놓고 사용할 일은 없을 테니까 겨울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LPDDR5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메모리 업그레이드는 어렵습니다. 자, 스토리지는 이번에 M.2 SSD 슬롯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 쉽게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경우는 90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굉장히 큰 편이죠. 오피스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구동하는 방식의 배터리 지속시간 테스트를 해봤을 때 3시간 29분의 결과가 나왔어요. 데일리 노트북 이렇게 부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고부하 작업을 주로 하신다고 한다면 어댑터는 상시 좀 휴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의 가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오픈마켓 시저가 기준 610만 원대입니다. 아름다운 가격이죠. 이 가격대 제품이면 뭐 당연하겠지만 일반 소비자용보다는 이제 법카용 모델, 뭐 결국 컨텐츠 제작이 목적인 분들이 주로 참고하셔야 될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RTX 5090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영상 편집 용도로만 본다면 정말 좋은 성능을 제공하는 녀석이니까 그렇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려야 될 레이저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어서 밀려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한동안 제가 영상을 좀 올리지 못했는데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